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의장 게리 갠슬러는 상원은행 주택 도시문제위원회에서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게리 갠슬러는 암호화폐가 심각한 규정 위반을 겪고 있다. 업계에는 사기, 남용, 위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로 몰리는 상황에서 갠슬러의 이번 청문회로 인해 조금은 회복할 수 있는 기대를 했었지만 시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죠. 과연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SEC는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에 갠슬러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이냐? 인력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요. 미국 상원의원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는 그렇다면 SEC는 집행 측면에서 인력이 부족한지 물었고, SEC는 지난 7년 전과 비교하여 직원 수가 단지 3% 늘었다고 갠슬러는 말하는데요. 현재 SEC의 직원 수가 4,000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갠슬러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갠슬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활동성과 복잡성 측면으로 보면 50%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44년 동안 금융 분야에 종사해 왔지만 이렇게 위법 행위가 만연한 분야를 본 적이 없다. 정말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얼마나 편하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기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인력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 기술은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이 스스로 힘들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그냥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핑계로만 들리는데요. 2022년 10월 SEC의 직원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칙 초안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기사가 있었고, 고위 변호사와 공무원의 20% 이상이 게리 갠슬러가 의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SEC가 욕을 처먹고 있다. 거기에 암호화폐에 대한 법안 제정을 둘러싸고 SEC 자체의 내부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죠. 이런 걸 보면 게리 갠슬러는 리더십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리하고 지식이 높다고 하더라도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수장직을 맡는다면 그 기관이 과연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업이든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대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좋은 평판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 밑에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장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데요. 갠슬러의 의장직 능력에 대한 비판이 20%나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라고 봅니다. 나머지 80%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갠슬러를 비판하면서도 눈치를 보며 아닌 척할 수 있었겠죠. 20%가 당당하게 비판을 했다는 것은 전체의 반 이상이 갠슬러의 능력을 안 좋게 보고 있을 수 있겠죠. 추측일 뿐이지만 사회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갠슬러는 자신의 의견이 SEC의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제시하는 악질적인 관행을 일삼고 있고, 중요한 XRP와 그레이스케일 소송에 관한 질문을 피했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봐도 갠슬러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냥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다는 느낌만 듭니다. 갠슬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SEC의 업무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상당히 기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 언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 이게 맞겠죠. 중대한 자리에서 말 한 번의 실수를 하면 전체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갠슬러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 신청과 XRP 소송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소송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만을 질질 끌고 있다는 느낌뿐입니다.
현재 미국의 시장의 상황은 SEC의 규제로 인해 2030년까지 400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하다는 데이터가 있고 미국의 발전을 SEC가 틀어막고 있다. 과거 비트코인 ETF를 수도 없이 거절했지만 블랙록이 신청하자 거절하지 않고 승인 연기를 했죠. 이것만 봐도 블랙록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월가의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 날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에 큰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결국 지금 가격이 하락할 때가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SEC와의 소송전을 이어가느라 무려 1억 달러 이상의 돈을 썼다. SEC는 소송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SEC를 비판하면서 리플은 엄청난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암호화폐 미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최종적으로 이 재판의 승자는 리플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싱가포르, 홍콩,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에서는 각 나라들의 정부와 암호화폐 업계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다. 명확한 규제 하에서 리플은 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울러서 리플랩스의 올해 채용은 80% 이상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이것은 미국을 떠날 것이다.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이고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돌려서 까고 있는 것이고 미국 정부에게 현실을 알아라. 지금 미국은 미래에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혁신 기술력에서 타 국가들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니카 롱 리플랩스 사장 역시 SEC와의 소송은 끝까지 이어갈 것이며 리플의 사업 확장을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미국을 포함 리플의 세계적 사업 전개를 위해 SEC의 억지스러운 집행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은 법원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명확성을 얻은 사안에 대해서 규제기관의 압박이 있다는 이유로 리플은 절대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데이터겠죠. XRP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리플은 전 세계의 디지털 화폐가 되기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리플이 증권 혐의를 벗어냈다는 사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리플을 통한 세계적 사업 확장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양보는 절대 없을 것이다. 리플은 전 세계 규제기관이 제시하는 명확한 규제 지침을 준수하며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이 원칙을 통해 전 세계에서 리플은 사업 확장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항상 규제기관이 제시하는 규제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했으며 그 예로 6월 싱가포르 통화청 마스로부터 결제기관 라이센스를 획득한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이다. SEC가 리플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한 암호화폐 법안을 설립하고 이를 제시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소송은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요. 소송은 XRP의 가격이 상승하기 위한 틀일 뿐이고 사업 확장 기업들의 채택이야말로 XRP가 폭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재료가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CBDC를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리플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미국에서도 리플의 채택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XRP의 폭등은 예상되어 있고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현물 ETF 승인과 같은 큰 재료들이 올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터질 것이라는 예상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던지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하실 수 있다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저희 단톡방에서 이런 흐름을 제대로 분석해서 매일같이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큰 기회를 놓치시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겠죠.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리플 스토리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약세장을 보이면서 리플 보유자님들 힘든 시간을 보시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라고 XRP 370개를 무료로 단톡방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30만 원 정도 되겠죠. 지금 저희가 보유 중인 XRP 물량이 아직은 많지만 갑자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 주시면 금방 소진되어 버리겠죠. 보유량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구독자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주소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단톡방에 계신 분들 모두 빠짐없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벤트 XRP를 받으시고 감사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신데 저의 개인적인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CEO가 미국 경제의 특이한 특징을 고려할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계없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7만 달러, 하나로 약 1억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서 헤이즈의 예상과 주장들은 거의 80% 이상 잘 맞추는 사람으로 인지도가 아주 높은데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등 각종 투자 자산들의 가치가 떨어졌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정부의 방대한 재정 지출이 실질적으로는 미국 국채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만들었다. 미국의 공식 국채 수익률은 5%로 나타나며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엄청난 지출은 GDP를 끌어올렸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4% 수준 정도로 평가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 자산으로 평가받던 비트코인을 대중들은 매력적인 대안으로 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높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했죠.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올 초로를 비교해 본다면 약 30%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런 특이한 경제 상황은 대중들이 암호화폐를 신뢰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자산들이 다 하락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오르고 있네. 그만큼 디지털 자산이 미래의 기술임을 대중들은 서서히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도 되겠죠. 비트코인의 정고점을 경신하는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고 아서 헤이츠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서 헤이즈의 예전 데이터를 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자금 지원과 추후 일어날 금리 인하에 맞물려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말을 했었죠. 그는 방송에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에 당연하다고 당당하게 말했고 올 초 미국 은행들의 붕괴 위기 속 연준이 제시한 은행 기관 간 대출 프로그램이 시장 내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가격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올 것이며 결국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연준의 무차별적으로 찍어낸 달러는 시장에 고스란히 남아 암호화폐 시장을 불장으로 만들 것이고 이때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야말로 XRP가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라울 팔 역시 비슷한 견해를 밝혔죠. 결국 이런 내용들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가격이 하락할 때가 기회라고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장이 망했다, 떠나야겠다, 이럴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용기 낼 수 있는 사람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절대 싼 값에 XRP를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식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식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의장 게리 갠슬러는 상원은행 주택 도시문제위원회에서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게리 갠슬러는 암호화폐가 심각한 규정 위반을 겪고 있다. 업계에는 사기, 남용, 위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로 몰리는 상황에서 갠슬러의 이번 청문회로 인해 조금은 회복할 수 있는 기대를 했었지만 시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죠. 과연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SEC는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에 갠슬러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이냐? 인력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요. 미국 상원의원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는 그렇다면 SEC는 집행 측면에서 인력이 부족한지 물었고 SEC는 지난 7년 전과 비교하여 직원 수가 단지 3% 더 늘었다고 갠슬러는 말하는데요. 현재 SEC의 직원 수가 4,000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갠슬러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갠슬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활동성과 복잡성 측면으로 보면 50%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44년 동안 금융 분야에 종사해 왔지만 이렇게 위법 행위가 만연한 분야를 본 적이 없다. 정말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얼마나 편하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기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인력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 기술은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이 스스로 힘들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그냥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핑계로만 들리는데요. 2022년 10월 SEC의 직원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칙 초안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기사가 있었고 고위 변호사와 공무원의 20% 이상이 게리 갠슬러가 의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SEC가 욕을 처먹고 있다. 거기에 암호화폐에 대한 법안 제정을 둘러싸고 SEC 자체의 내부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죠. 이런 걸 보면 게리 갠슬러는 리더십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리하고 지식이 높다고 하더라도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수장직을 맡는다면 그 기관이 과연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업이든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대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좋은 평판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 밑에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장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데요. 갠슬러의 의장직 능력에 대한 비판이 20%나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라고 봅니다. 나머지 80%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갠슬러를 비판하면서도 눈치를 보며 아닌 척할 수 있었겠죠. 20%가 당당하게 비판을 했다는 것은 전체의 반 이상이 갠슬러의 능력을 안 좋게 보고 있을 수 있겠죠. 추측일 뿐이지만 사회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갠슬러는 자신의 의견이 SEC의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제시하는 악질적인 관행을 일삼고 있고 중요한 XRP와 그레이스케일 소송에 관한 질문을 피했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봐도 갠슬러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냥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다는 느낌만 듭니다. 갠슬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SEC의 업무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상당히 기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 언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잘못 이야기했다가 하는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 이게 맞겠죠. 중대한 자리에서 말 한 번의 실수를 하면 전체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갠슬러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 신청과 XRP 소송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소송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만을 질질 끌고 있다는 느낌뿐입니다. 현재 미국의 시장의 상황은 SEC의 규제로 인해 2030년까지 400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하다는 데이터가 있고 미국의 발전을 SEC가 틀어막고 있다. 과거 비트코인 ETF를 수도 없이 거절했지만 블랙록이 신청하자 거절하지 않고 승인 연기를 했죠. 이것만 봐도 블랙록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월가의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 날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에 큰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결국 지금 가격이 하락할 때가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SEC와의 소송전을 이어가느라 무려 1억 달러 이상의 돈을 썼다. SEC는 소송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SEC를 비판하면서 리플은 엄청난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암호화폐 미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최종적으로 이 재판의 승자는 리플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싱가포르, 홍콩,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에서는 각 나라들의 정부와 암호화폐 업계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다. 명확한 규제 하에서 리플은 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울러서 리플랩스의 올해 채용은 80% 이상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이것은 미국을 떠날 것이다.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이고 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을 돌려서 까고 있는 것이고 미국 정부에게 현실을 알아라. 지금 미국은 미래에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혁신 기술력에서 타 국가들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니카 롱 리플랩스 사장 역시 SEC와의 소송은 끝까지 이어갈 것이며 리플의 사업 확장을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미국을 포함 리플의 세계적 사업 전개를 위해 SEC의 억지스러운 집행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은 법원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명확성을 얻은 사안에 대해서 규제기관의 압박이 있다는 이유로 리플은 절대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데이터겠죠. XRP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리플은 전 세계의 디지털 화폐가 되기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리플이 증권 혐의를 벗어냈다는 사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리플을 통한 세계적 사업 확장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양보는 절대 없을 것이다.
리플은 전 세계 규제기관이 제시하는 명확한 규제 지침을 준수하며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이 원칙을 통해 전 세계에서 리플은 사업 확장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항상 규제기관이 제시하는 규제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했으며, 그 예로 6월 싱가포르 통화청 마스로부터 결제기관 라이센스를 획득한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이다. SEC가 리플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한 암호화폐 법안을 설립하고 이를 제시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소송은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요. 소송은 XRP의 가격이 상승하기 위한 틀일 뿐이고, 사업 확장, 기업들의 채택이야말로 XRP가 폭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재료가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CBDC를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리플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미국에서도 리플의 채택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XRP의 폭등은 예상되어 있고,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현물 ETF 승인과 같은 큰 재료들이 올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터질 것이라는 예상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던지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하실 수 있다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저희 단톡방에서 이런 흐름을 제대로 분석해서 매일같이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큰 기회를 놓치시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겠죠.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리플 스토리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약세장을 보이면서 리플 보유자님들 힘든 시간을 보시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라고 XRP 370개를 무료로 단톡방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30만 원 정도 되겠죠. 지금 저희가 보유 중인 XRP 물량이 아직은 많지만 갑자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 주시면 금방 소진되어 버리겠죠. 보유량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구독자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주소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단톡방에 계신 분들 모두 빠짐없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벤트 XRP를 받으시고 감사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신데, 저의 개인적인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CEO가 미국 경제의 특이한 특징을 고려할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계없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7만 달러, 하나로 약 1억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서 헤이즈의 예상과 주장들은 거의 80% 이상 잘 맞추는 사람으로 인지도가 아주 높은데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등 각종 투자 자산들의 가치가 떨어졌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정부의 방대한 재정 지출이 실질적으로는 미국 국채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만들었다. 미국의 공식 국채 수익률은 5%로 나타나며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엄청난 지출은 GDP를 끌어올렸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4% 수준 정도로 평가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 자산으로 평가받던 비트코인을 대중들은 매력적인 대안으로 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높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했죠.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올 초로를 비교해 본다면 약 30%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런 특이한 경제 상황은 대중들이 암호화폐를 신뢰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자산들이 다 하락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오르고 있네. 그만큼 디지털 자산이 미래의 기술임을 대중들은 서서히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도 되겠죠. 비트코인의 정고점을 경신하는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고 아서 헤이츠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서 헤이즈의 예전 데이터를 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자금 지원과 추후 일어날 금리 인하에 맞물려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말을 했었죠. 그는 방송에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에 당연하다고 당당하게 말했고,
올 초 미국 은행들의 붕괴 위기 속 연준이 제시한 은행 기관 간 대출 프로그램이 시장 내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가격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올 것이며 결국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연준의 무차별적으로 찍어낸 달러는 시장에 고스란히 남아 암호화폐 시장을 불장으로 만들 것이고 이때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야말로 XRP가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라울 팔 역시 비슷한 견해를 밝혔죠. 결국 이런 내용들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가격이 하락할 때가 기회라고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장이 망했다, 떠나야겠다, 이럴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용기 낼 수 있는 사람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절대 싼 값에 XRP를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의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주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